송원재TV 시작합니다. 이제 3시간여 뒤면 새해가 밝습니다. 새해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듯이 정권교체가 가능한 해, 정권교체의 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이준석 리스크 정리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는다. 당대표로 남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에게 쓴소리를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는 일단 수긍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에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길을 가면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등 같은 것은 없다. 당대표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도 필요한 부분에 이준석 대표에게 당부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홍준표 의원과도 이제 털어낼 것은 털어내는,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방관자처럼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홍준표 의원이 발끈하면서 김종인 위원장 밑으로 들어오라는 말이냐, 또 자신이 선대위 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다른 곳으로 떠넘기려고 하느냐, 최소한 윤석열 후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자신의 길로 가는 것이 맞다. 자신의 방식대로 대선에서 기여하는 방법 찾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준석과 홍준표 부분을 이제 털고 간다, 정리를 한다라고 보이고요. 대신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오르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 모양,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부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는 어제 벌써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부분을 위해서 소통을 한번 했으면 한다라고 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필요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대목에서 김종인과 이준석에 대해서 지금 보수 지지층, 국민의힘 당원들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은 정말 비판받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이준석은 해당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당대표인데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또 성상납 의혹에 휘말려 있다, 이런 부분에서 당대표직을 사퇴했으면 좋겠는데 이준석은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안팎으로 이준석에 대한 많은 비판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역할, 이 비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의 비판은 좋지만 너무 과도한, 제가 송원재TV 댓글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을 합니다. 지난 한 2달여 동안 너무 과도한 비판 또는 비난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그 청년 상징성, 그 부분이 좀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저 분탕질로 인한 마이너스가 더 많은 건지, 이건 좀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데, 당대표와 대선 후보가 갈등 관계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측의 먹잇감인 거죠.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 계속해서 이준석과 갈라치기를 하는, 이준석과 윤석열 후보, 이준석과 선대위 측을 갈라치기 하는 그런 계속해서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이간질에 놀아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되고 견제도 해야 되고요. 또 사실 이준석은 보기도 싫다, 목소리도 듣기 싫다,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격앙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야 되고요. 이제 이준석이 정리가 되니까 민주당 쪽에서 어제와 오늘 김종인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합니다. 여권 언론 측에서 주로 김종인 위원장은 뭘 했나, 뭘 하고 있나, 전권을 달라고 하더니 뭘 하고 있나 라고 또 꼬집으면서 시간만 나면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를 또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의 전략은 윤석열 후보로부터 김종인과 이준석, 안철수, 홍준표,
이런 사람들을 떼내기만 하면, 갈라치기를 하기만 하면 도움이다. 최소한 갈등이 일어나는 모양새만 만들어도 민주당이 이익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처해 있는 어려움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정말 따끔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상납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능하면 비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제 송은재 TV 댓글에서도 한 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따끔하게 이준석을 지적하지 않느냐. 겉으로는 지적하지 않지만 물밑에서는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당대표와의 갈등이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윤석열 후보에게, 국민의힘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처해 있는 입장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동안 많이 제한된 상황이었지만 이제 자신이 선대위를 좀 장악하고 난 뒤에는 윤석열 후보의 뜻과 거의 함께 윤석열 후보의 뜻에 따라서 이준석 정리 부분도 그랬고요. 뭐 여러 가지가 윤석열 후보와 뜻을 맞춰서 거기에 또 맞춰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를 맡고 있는 만큼 또 윤석열 후보와 보조를 맞추려고 굉장히 두 사람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만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 뭐 경제를 바라보는, 국정을 운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지금 맞춰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과도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비난도 이재명 후보 측만 유리하게 해줄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언제나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선대위가 뭐 계속 두 달 동안 이렇게 꼭 같은 모양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조정도 하고 또 뭐 누구든지 선대위에서 바꿀 수도 있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뜻에 따라서.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로 일단 가는데 힘을 좀 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준석, 홍준표, 뭐 유승민은 뭐 가만히 조용히 있으니까요. 이준석, 홍준표는 여기에서 이제 털고 간다. 자기들 나름대로 제한된 방식으로 이 대선에서 기여할 수 있다면 기여해라 하는 그 행태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벌써부터 신년 새해맞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두 곳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27일에서 29일까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면접조사입니다. 전화 면접조사는 윤석열 후보에게 좀 불리하게 나오는 조사죠. 그동안의 추세가요. 이재명은 35.5, 윤석열은 30.9, 4.8%포인트로 이재명 후보가 앞섭니다. 안철수 후보가 10.3, 10%를 넘어서는, 처음으로 넘어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심상정은 4.1%였습니다. 20대, 30대 또 TK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지는 부분, 안철수 후보로 향하는 부분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여론조사는 조원 CNI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 윤석열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자동응답 전화로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40.5, 윤석열 38.7, 1.8%포인트 차이입니다. 그 다음 안철수 5.6, 심상정 4.4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박빙이다. 박빙이긴 한데 윤석열 후보가 약간 열세다. 박빙 열세가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박빙 열세 정도라면 새해 들어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다시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TK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존 보수층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좀 실망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이준석과 홍준표 부분을 좀 정리하고 나면 또 보수층의 지지가 다시 모여질 것이다. 그 다음 20대, 30대 부분에 있어서도 이준석 대표 아니어도 윤희숙 전 의원을 비롯해서 청년층을 공략할 수 있는 다른 또 대안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새해가 들면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털고 이제 본격적인 공약 발표에 나설 것이다.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형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해진 게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인데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와 지금 연정을 한다. 공동정부를 꾸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단칼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손잡는 것은 단칼에 이렇게 자르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손잡는 단일화를 방해도 하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중도층에 대한 공략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는 민주당으로서나 윤석열 후보로서나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얘기를 하면 원래는 안철수 후보가 좀 불리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게는 단일화 얘기를 양쪽에서 하면 몸값이 오히려 올라가는, 또 윤석열 후보가 너무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때까지는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작은 당이어서 지지를 못했는데 이제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니까 안철수를 지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또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민주당까지 지금 안철수와 손을 잡겠다고 저렇게 나서고 있으면서 굉장히 서로가 이간질도 심하고 많은 정치 공작도 심한 이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럽다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연말을 지나면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정도라면 박빙 열세, 이 정도라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보름이나 한 달여 뒤에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다, 다시 이재명을 역전시킬 수 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초반에 새해는 정권 교체의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새해 들어서 당분간은 윤석열 후보 스스로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